신사대원으로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차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 변화이고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 큰 변화는 이사입니다. 저희 사주 원국에 있는 해라는 수기운과 대운에서 들어온 사라는 화기운이 수극화되고 사회충이라는 충돌의 기운으로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사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대운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됐으니 그런 거 아니냐고. 대운이 사회충에 충돌의 에너지가 휘몰아치고 비우고 다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단순히 당신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주를 처음 공부할 때 그런 운을 만난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변화하고 상황이 바뀌고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나의 의지와 의도가 아니라 어떤 기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맞는 말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나의 의지와 상관이 별로 없다입니다. 기운이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흙탕물이라도 그게 흙탕물인지 모르고 괜찮다 하며 그대로 멈춰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이 와서 왜 그러고 사냐, 여기서 벗어나라 하고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몰골을 보고 잡아 끌어도 정작 당사자는 나올 의지도 없고 나오지도 못하는 게 운기이고 운세이고 대운, 세운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 걸어놓은 배우 임수정과 정재영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임수정 씨도 잘 나가던 때에 갑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정재영 씨도 20대에 활동하다가 갑자기 다 접고 30대에 파리 유학을 떠났고 다시 돌아와 40대에 방송 활동을 했다 하며 10년마다 이러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대운이 바뀐 거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쪽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 이런 일은 관성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고 큰 에너지의 간섭과 참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참견하고 간섭하는 그 에너지에 딱 들어맞는 행위와 변화를 한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의 경우 사화, 양의 기운이며 지상의 태양이고 전자, 전기, 문명, 개화, 교육, 홍보, 마케팅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 세차게 들어왔으니 그전에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유튜브를 실천하고 블로그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충이라는 충의 기운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고 오랫동안 수능 영어를 가르친 것을 이제 접고 직업도 바꿀 생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 생각이 발현되고 실제가 되는 것은 세운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하고 나서겠구나 하는 것을요. 사람 운 따라 산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도치 않게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공유하는 것도 사화라는 밝은 태양과 같은 조명이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주 원국에 있는 해수로 인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처리했을 일을 말이죠. 운 따라 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기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병화에게 경호월은 겁재와 편재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편재는 정제보다 고정적이지 않고 지나가는 돈, 남의 돈, 잠깐 머무르는 돈, 대출받은 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겁재는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유명하죠. 편재와 겁재가 들어왔으니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뺏고 뺏기는
쟁제의 게임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 6월입니다. 겁재가 편제를 얻고 왔으니 모르는 자, 타인, 친하지 않은 누군가를 만나 돈과 관련된 일이 벌어진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6월인 것이죠. 6월 경화월이 되는 6월 5일 경자일에 갑자기 달리던 차가 엔진이 꺼지고 시동도 안 걸려서 갓길에 세우고 견인차를 불러서 공업사를 찾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자일이라서 자라는 글자의 어두움과 깜깜함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지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집 근처에 와서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몇 년간 자주 다니던 공업사에 갔더니 부품값과 공인비를 너무 터무니없이 불러서 다시 견인차를 불러 다른 공업사에 맡기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차가 오래돼서 주요 부품을 갈아야 하는데 부품값이 꽤 비싼 편입니다. 현재와 법제의 기운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익숙한 동네의 같은 공간, 매일 마주하던 같은 시간대인데 굉장히 낯선 느낌, 법제의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공간과 지역인데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음양모행을 공부하지 않은 그리고 사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황당하고 당황하며 수백 가지 있을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 예측 가능했던 일,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그렇지 등의 생각을 합니다. 편제 겁재가 들어와서 6월을 예상했던 저의 생각은 이사하려고 내놓은 집이 겁재에게 팔리려나 하는 예상이었습니다.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현재 겁재의 작용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6월 경호월에 어떤 돈과 타인과 관련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주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그 사람의 생긴 모습, 골격이나 살찐 정도 등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사주팔자는 심리이며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에 따른 행동 양식을 가지고 별이 태양의 주변을 돌며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듯이 사람들도 사주팔자라는 궤도 속에서 대운과 세운과 월운이라는 운성에 부딪히며 이 우주 속을 떠다니는 별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목화가 주 역할을 하느냐, 목금이 주가 되느냐, 금수가 대세를 이루었느냐 등을 보고 성격, 행동 방식, 생긴 모습, 한의학에서의 질병 등의 담론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이 서로 부딪히느냐, 서로 상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성격도 생긴 모습도 부드럽거나 우락부락할 수 있습니다. 목과 금이 맞대결을 하고 있다면 윤곽이 뚜렷한 인상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금과 수의 상생이라면 고요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목과 화의 인상은 귀염상이고 활짝 핀 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수기운이 가득 찬 여성의 경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히 풍기는 성적 매력 때문에 남자들의 눈길을 많이 받을 수도 있죠. 위와 같은 판단은 단순 판단이고 종합적인 것은 반드시 사주팔자 전체와 운세가 같이 맞물려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금과 수기운은 수축의 상징입니다. 안으로 수축하고 압축해서 저장하고 꽁꽁 숨겨놓고 다음을 기약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자그마한 몸체를 가지고 심하면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목과 화의 기운은 펼침의 상징이라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시원시원하게 생겼거나
적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모습일 수 있죠. 성격도, 생긴 모습도 사주팔자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느냐가 내 얼굴, 내 외모, 나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절로 뭔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별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그 일이나 그 사람이 해결되는 듯한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멀게만 느껴지던 길이 가깝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하기 싫어하던 일이나 공부가 쉽게 다가가지는 그런 시점이 있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어렵지 않게 해오던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매일 다니던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는 일이 말이죠. 그것이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운때이고 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달리 한 것도 없는데 평소 매출의 2배가 벌린다. 그러면 재성이 들어오거나 비견겁재가 들어오는 운때일 수 있습니다. 죽도록 손이 안 가던 책에 손이 가고 집중이 잘 되고 암기가 쉬워진다. 그러면 인성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운의 기운은 서서히 미리 조금씩 현실 속에 스며듭니다.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촉이 좋은 사람들이고 화기운이 많은 자가 주변 상황을 잘 보고 수기운이 많은 자는 주변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토의 기운을 가진 자들은 모든 기운을 잠재우고 묻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무감각, 무덤덤하게 이 변화의 징조를 넘겨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운때를 만나야 무엇이든 순조롭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집을 팔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도, 아무리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애쓴 만큼의 결과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수를 올렸지만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매출 성장의 타이밍, 그 공부하는 운때만 기다리고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뭐든 하려고 하겠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준비 상태에 있다가 때를 만나면 누구보다 잘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실력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그렇게 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성운에 신용도가 올라가 돈의 흐름이 원활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비견 겁재운에 손님들이 와구락을 몰려들 수도 있겠죠. 그것이 1년짜리 연운이 아니라 10년짜리 대운이라면 더 길게 그런 기운이 지속되어서 해볼 만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운은 유통기한이 있는 우유처럼 딱 그 기간에만 효과를 발휘하니까 영원히 이 풍요로움과 뜻대로 되는 순조로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성이 없는 여성이 관성운에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관성운이 끝나면 이혼하고 애만 데리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이는 편재대운에 부동산 수십여 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편재운이 끝나면서 모두 정리하고 소수만 남겨두고 월세를 받는 것처럼 운때라는 것은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흘러가는 그 운의 기운을 잠시 얻어 타고 편하게 한동안 잘 살았다. 혹은 참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운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 좋은 마음도 좋은 의도도 반감되고 퇴색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유, 내 꿈, 내 건강도 위협받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거의 없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존재가 묻히겠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나중 문제고 돈부터 만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돈돈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리 혹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부의 축적과 실패가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갈망하고 갈증을 느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가 아니라 선택한 방향으로 가되 때를 만나야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걸어가든 뛰어가든 하세요. 하지만 나의 돛에 바람이 부는 때는 따로 있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팔자의 대표적인 것이 겨울생이 여름으로 대운이 흐르는 것입니다. 겨울이라 함은 해자축 11월, 12월, 1월생을 말합니다. 겨울 해자축월생은 일단 수기운이며 한난조습의 기온 중에서 아주 차가운 한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한마디로 춥고 외롭고 시리고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월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해자축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생은 태어날 때부터 감점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운을 보고 그나마 봄과 여름으로 흐른다면 그 차갑고 외롭고 가난한 삶이 점점 나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태어난 환경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운이 따라져서 생활 환경이 변하고 경제적으로 살만해진다면 정말 고마운 것이죠. 겨울에 태어났는데 운이 거꾸로 역행해서 가을로 가면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금생수가 돼버려서 차가운 기운이 더욱 차갑고 더 어렵고 더 고독해지면서 가난에 찌들게 되니 난감합니다.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운이라는 것은 때와 타이밍을 말하는 것이고 물 들어오는 시기에 노를 저었다는 말이며 순풍에 돛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대세를 따라갔다는 말이겠죠. 어떤 업종에 일을 하던 사람이 수십 년을 해도 별일이 없다가 갑자기 규모와 매출이 커진다거나 어떤 개인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유명세를 탔다거나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마다 기복은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수십 년간 그 유명세나 매출이 꾸준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운을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렇게 보통 한 계절의 대운은 30년입니다. 저의 대운은 임묘진 봄에 30년을 지나 이제 여름, 사오미 30년을 막 시작했습니다. 병화가 사오미, 여름이라는 자기 계절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기대가 있습니다. 병화가 자기 자신의 비슷한 기질과 성향의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니 말이죠. 임묘진, 목 기운인 봄의 30년을 지날 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병화는 목을 키우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하니까요. 나 자신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배움도 많았고 주변 사람들을 키우는데도 한몫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해자축의 가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운이 봄과 여름으로 흐르게 된다면 찌든 가난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목생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속도가 아주 빠를 것이고 목생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도 운에 따라 나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운이 좋아 성공했다라는 말이 통하려면 이런 대운의 흐름을 잘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1년 농사가 결정되는 열매와 결실의 시간이죠. 인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목이라는 성장의 시간을 거쳐서 화라는 활동기를 지나 금이라는 활동의 결과물을 얻는 때를 만나고 수라는 휴식기에 접어드는 것이죠. 어떤 목은 꽃만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도 있습니다. 어떤 목은 열매는 고사하고 꽃조차 피우지 않는 그런 종도 있죠. 과실수라고 해서 사과, 배, 감, 대추, 호두 같은 열매, 그러니까 금까지 수확물을 안겨다 주는 것들은 인간에게 그리고 동물에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관상용으로 꽃만 봐도 좋고 꽃을 피우지 않는 종류의 식물들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수만 귀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고 최종적으로 탐스러운 열매와 과실까지 손에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상위권, 사회생활 할 때는 높은 연봉, 중년에서는 안정된 승진과 자녀의 성공, 노년이 됐을 때는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이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삶의 양적인 측면이죠. 꽃을 피우지 못한 인생, 열매가 생기다가 만 인생, 아예 꽃을 피우지 못하고 존재조차 희미한 인생, 다양한 인생살이들이 존재합니다. 음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좋고 음은 나쁘고 이런 이분법은 명리에서 절대 통하지 않음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좋고 나쁜 것은 인간의 얕은 잣대이지 생명과 자연의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태어나서 기질대로 살다가 가면 그뿐입니다. 문제는 남을 따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모델링하면서 추종할 때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도 해보다 말고 저것도 해보다 말고 그러다 실패하고 자책하며 자괴감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 거죠. 자신의 팔자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조커 카드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벗어나고픈 팔자에서 조금씩 탈출하고 나아지고 세상에 부합하며 소위 말하는 성취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한 줄기 희망입니다. 팔자를 바꿀 수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다만 30년 혹은 60년에 걸쳐서 운이 조금씩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나아진다, 좋아진다,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의 느낌이지 타고난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운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가까이서는 안 보이고 멀리서 봤을 때, 그러니까 30년, 40년 흘렀을 때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아,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때 그 사람이, 그 직장이, 그 결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0대가 좋은 운때였는지, 10대가 인생의 절정이었는지는 중년이 돼서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여정, 전원주 배우 같이 장년층이 돼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끝나봐야 끝인 거죠.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수능이고 수능하는 인생이 결국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거나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 되는 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 잘 구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